여러분, 혹시 35년 동안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건물로 출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23세 입사해서 58이 될 때까지 회사가 내 전부였고 내가 회사인 줄 알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35년 세월이 정리되는 건 고작 A사 용지 한 장이면 충분하더라고요. 권고사직. 말이 좋아 권고지. 그냥 나가라는 거였습니다. 정년까지 2년 남았는데 임원 앞에서 군말 없이 고개 숙이고 나왔습니다. 퇴직금 봉투를 들고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참 이상하죠. 평생을 산 내 집인데 마치 남의 집에 온 것처럼 낯설더군요. 그날부터 저는 집이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잖아요. 갈 곳도 없고 처음 며칠은 그냥 멍하니 소파에 박혀서 TV만 봤습니다. 내용은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빛이 번쩍거리는 것만 보고 있었죠. 근데 그게 같이 사는 사람 눈에는 참 꼴보기 싫었나 봅니다. 제 아내 미영이 말입니다.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났나? 거실에 누워 있는데 아내가 지나가면서 툭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어휴, 집안 꼴 좀 봐.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서 뭐 하는 거야? 사람답게 좀 움직여 좀. 사람답게? 그 말이 참 아프게 박히더군요. 나는 평생 사람답게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이제 와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구나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뜬금없이 부부 동반 동창회에 가자고 하대요. 저는 솔직히 싫었습니다. 지금 내 꼴이 이런데 나가서 잘난 척하는 놈들 비위 맞춰줄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하도 성화를 부려서 억지로 끌려갔죠. 호텔 연회장이었는데 참 화려하더군요. 저는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는데 아내는 물 만 고기처럼 신나 보였습니다. 그러다 문이 열리고 웬 남자가 들어오는데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최정훈이라고 아내 초등학교 동창이랍니다. 건설 쪽 시행사를 크게 한다나 뭐라나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다 거기로 쏠리더군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랑 있을 때랑은 딴판이더라고요. 그 남자 옆에 딱 붙어서 어찌나 환하게 웃던지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제 존재를 까맣게 잊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 화려한 불빛 속에서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비참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평소엔 잘 안 하던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질 않는 겁니다.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밥 먹을 때도 식탁 위에 엎어놓고 밤늦게 베란다에서 몰래 통화하는 소리도 몇 번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상기되어 있더라고요. 여자의 촉이 무섭다지만 남자의 촉도 무시 못합니다. 느낌이 왔죠? 아, 이거 뭔가 있다. 그러다 결정적인 걸 봤습니다.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식탁 위에 있던 휴대폰 화면이 번쩍하더라고요. 메시지 알림이었어요. 화요일 오후 3시 저번 그곳에서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지만 직감이 왔습니다. 그날이 마침 화요일이었거든요. 아내는 오후에 은행에 다녀오겠다면서 곱게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저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뒤를 밟았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내 의심이 틀렸기를 그냥 친구 만나는 거기를 빌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은 시내의 한 카페 앞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엔 그 동창회에서 봤던 그놈 최정훈이 서 있더군요. 제 아내가 그 남자 팔짱을 끼고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애교 섞인 표정을 지으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두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바로 그곳 모텔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분노보다는 뭐랄까? 아주 깊은 절망감, 배신감, 그런 게 밀려오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들어오더군요. 약간 상기된 얼굴로 있었네? 밥은? 하고 묻는데 역겨워서 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죠. 아내가 그걸 꺼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이게 뭐야? 제가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모텔 들어가는 사진이요.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뻐끔거리다가 겨우 한다는 소리가 이거였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잠깐 미쳤었나 봐. 당신이 맨날 집에만 있고 나 너무 외로워서. 그래서 그랬어. 외로워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제가 35년 동안 누구 때문에 뼈 빠지게 일했는데 집에만 있고 싶어서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외로우면 바람 피워도 되는 겁니까?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아. 그냥 확인만 하자. 그놈 맞지? 아내는 고개만 끄덕이며 울더군요. 더 볼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30년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위자료니 재산 분할이니 하고 나니까 제 수중에 남은 건 쥐꼬리만 한 퇴직금 잔액이랑 텅 빈 집뿐이더군요. 그 넓은 집에 혼자 남겨지니까 정말 막막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관리비 낼 돈도 빠듯하더라고요. 58 나이에 가진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정말 인생의 바닥을 친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밤술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렇게 몇 달을 폐인처럼 살다가 문득 거울을 봤는데 거기에 웬 늙고 초라한 노숙자가 서 있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싶었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경비 자리도 없고 택배도 힘들고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게 입주 청소였습니다. 일당 8만 원. 예전 같으면 거들떠도 안 봤을 돈이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죠. 첫날 현장에 나갔는데 와, 정말 장난이 아니더군요. 먼지 구덩이 속에서 하루 종일 쭈그려 앉아서 걸레질을 하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무릎이 쑤셔서 죽을 맛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씻을 힘도 없어서 그대로 골아떨어졌죠.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몸이 고되니까 잡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아내에 대한 배신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게 걸레질을 할 때마다 조금씩 닦여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의 집 더러운 때를 벗겨내면서 제 마음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찌꺼기들도 같이 닦아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을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령도 생기고 노하우도 쌓이더라고요. 거래처 사람들도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고요. 이 사람한테 맡기면 확실하다 이런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조그맣게 내 사업을 시작해 보자. 대출을 조금 받아서 트럭 한 대 사고 청소 장비도 제대로 갖췄습니다. 회사 이름은 오크린이라고 지었어요. 깨끗하게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로요. 처음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죠. 낮에는 현장에서 뛰고
밤에는 견적서 뽑고 그러다 일이 점점 많아져서 직원을 1명, 2명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굴러봤으니까 직원들 마음도 잘 알잖아요. 최대한 대우 잘해주려고 노력했죠. 그랬더니 직원들도 열심히 해주고 회사가 금방 자리를 잡더군요.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직원 7명을 둔 번듯한 회사 대표가 됐습니다. 예전처럼 양복 입고 결제판 들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작업복 입고 땀 흘리는 지금이 저는 훨씬 더 당당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현장 인력이 부족해서 채용 공고를 냈거든요. 면접일이 돼서 지원자 이력서를 쭉 후어보는데 낯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설마 했습니다. 흔한 이름이니까요. 면접 시간이 되고 방문이 열리면서 그 지원자가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전 아내 미영이었습니다. 그런데 몰골이 말이 아니더군요. 예전에 그 화려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옷차림도 남루하고 얼굴엔 고생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돈 많다던 동창 놈이 얼마 안 가서 실증 났다고 미영이를 헌신짝처럼 버렸답니다. 위자료 받은 것도 그놈 사업 자금 대준다고 다 날렸다나 봐요. 미영이는 처음에 저를 못 알아봤습니다. 제가 작업복에 마스크까지 쓰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아주 사무적인 말투로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력서 보니까 이쪽 일은 처음이신 것 같은데 이거 생각보다 힘듭니다.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서 일해야 하고 무거운 장비도 들어야 하고요. 체력은 자신 있으십니까? 그제야 미영이가 제 목소리를 알아들은 것 같더군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기, 혹시,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면접 중입니다. 질문에 대답만 하세요. 체력 자신 있냐고 물었습니다. 미영이는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더군요. 저는 아무 감정도 싣지 않고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저희는 당장 현장에 투입될 프로가 필요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랑은 안 맞을 것 같네요. 나가보세요. 미영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였어요. 아마 저한테 매달리고 싶었겠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만 보고 있었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팠냐고요? 아니요. 통쾌했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길 가다 우연히 마주친 모르는 사람처럼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정말 괜찮구나. 그 지옥 같았던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났구나. 저는 곧바로 다음 현장 스케줄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트럭 시동을 거는데 엔진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경쾌하게 들리더군요. 저는 이제 제 진짜 인생을 살러 갑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